왜 식물이냐? 사람이 알고, 이번엔 아들 많으니까 나는 딸을 낳자. 되나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뭘 먹냐? 음식 먹잖아요. 여기서 동물은 아니에요. 주로 식물에서 땅을, 토양을 두고 자라나는 그 식물에서 자기들끼리 암호가 되거든요. 뭔가 음양이 안 맞다 싶으면 음양의 조화를 맞추게 돼요. 그래서 남녀가 구분이 되고 또 공기 기후가 바뀌게 되고요. 이 빛이 또 바뀌게 돼요. 조금씩은요. 여기에서 사람들 성격은 묘하게 다 구분이 되고 남녀 구분이 묘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가우스 이론 같이 어떤 정화대가 간다. 가야 이론 같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묘한 이런 데서 오는 게 사주에도 묘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되죠. 정부에서 옛날에 뭐 벤처 뭐 한다고 벤처 했는데 벤처가 그거 아닙니까? 모험을 가지고 큰 돈을 벌자. 여기서 모험을 가지고 큰 돈 벌자는 편제예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전 젊은 사람들 도박화 만들자 이거 아닙니까? 편제가 강한 기질이 있는 사람은 그런 벤처가 어울리겠죠. 그런데 정제가 어울리는 사람은요, 그냥 봉급밖에 놔둬야죠. 그러니까 정책을 할 때 한쪽으로만 갈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은 이렇게 기르고 또 이런 사람이 이렇게 기르고 해야죠. 그래서 로또를 해가지고 로또를 샀다 자체가 이질이 있는 거예요. 이걸 사가지고 50억을 벌었다. 한 50억 버나요? 하여튼 뭐 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벌었다. 이 사람은 이만큼 벌었죠? 또 막 써요. 그래서 50억을 받아서 이 사람이 과연 10년 동안 지킨 사람이 10명이 받았으면 과연 한 명이 나올까 하고 좀 궁금해져요. 자기가 큰 돈을 벌려고 썼기 때문에 욕심은 항상 끝을 가리지 않아요. 뭐냐면 나는 필요한 돈이 딱 30억이다. 난 이것만 벌면 다 간두겠다 하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벌겠대요, 뭔지. 가지 또 치고 마음 갈래가. 그래서 왜냐, 권태로우니까요. 편제는 항상 뭔가 새롭게 모험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관심을 둬야 돼요. 편제는 모험적인 거 좋아한댔죠. 모험적이고 상당히 변화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큰 돈을 바란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바라는데 이것도 해요. 불법. 편법도 하죠. 그래서 잘만 쓰이면은 큰 사학가인데 잘못 쓰이면은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돈 가지고 부도를 냈는데 부도가 뭐 80억이 나고 100억이 나고 이런 케이스가 대부분 이런 기질이 아주 강하면 그래요. 마음 자제가 안 돼서. 알고 보면 이게 참 간단한 얘기인데 자세히 보면 이게 하나하나 따라서 큰 차이가 오게 돼요. 정제의 사람을 남편으로 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남편이고 편제의 사람이 부인이다. 매일 구박당해요. 이 양반은요. 이 양반은 큰 돈 벌고 싶은 목적이 있는데 남편이 맨날 봉급만 받아오네요. 그러면 남편 보고 능력이 있다 없다, 특히 공무원이면 남들은 뭐 비리도, 신문 보니까 비리도 있다는데 넌 비리도 아니냐고 막 구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돈을 모아왔단 말이죠. 이 양반이 돈을 가지고 저금을 해왔냐? 아니죠.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항상 마이너스. 편제의 남편이 남자가 정제의 여자를 만나면요. 자, 이 양반은 사업가 기질이 있죠. 이 사람은 항상 안정 속의 번영을 꿈꾸는데 갑자기 사업에다가 폭 잘나가 폭 망하고 하면요. 여기서부터 캄캄해지는 거죠. 그럼 이 양반이 제발 안정을 찾자 하면요. 그거 화내죠. 그럼 드디어 그래 알았다 하고 유랑길을 떠났게 하고 외국 가서 한 3년 만에 돌아온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30년 뒤에 이제 한국에 몇 자리만 사서 오는 경우 있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잘만 살면 아주 좋은 거죠. 제가 이제 편제, 정제 얘기를
간단히 또 드렸는데, 사실은 저게 이제 일간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돼요. 이게 치우칠 편자인데, 이 관은 또 관자고요. 그런데 편관이란 말과 정관이란 말이 있을 때 둘 다가 가는 관이고 상도 가는 관이었죠. 관에 치우치면은 소위 요새 우리가 말할 때 무슨 공무원이죠. 꾸준히 어떤 살아가는 공무원들요. 이분들이 보통 정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편관 이러면 주로 자 남들이 20년 만에 쫙 진급표를 해가지고 한 뭐 4급을 한다, 3급을 한다 이러면요. 편관은 가만히 있다가 자기는 바로 2급이 돼야 된다 이런 식. 나는 바로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이런 식의 기질이 강하죠.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기회에 대한 포착이 빠르죠. 운이 좋으면 자기에서 되죠. 운이 나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성공할 어떤 명분을 위해서 불법도 하게 되죠. 대개가 보면은 이제 그 검찰 계통에 근무하는 분들이 편관이 많거든요. 법조계는 정관이 많고요. 차이가 좀 있어요. 법조계하고 검찰 반대죠. 정관이 강한 사람은, 일간도 강하고 정관이 강한 사람은 이거 되죠. 정몽주가 그랬다지 아마. 내 목을 쳐라 하고. 그러니까 목을 칠 망정 자기는 그 자리에서 물러날 망정 나는 이 법은 지켜야 되겠다라는 기질이 아주 강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말 있겠지 옛날에요. 이거 당신이 들어주면 무슨 큰 자리도 주고 이만한 재물을 줄 텐데 할래 말래 그러면 그 양반 난 그래서 안 해 하거든요. 집에 가서 부인이 편재의 기질이 있다. 그럼 대번 그러죠. 바로 바가지로 머리 탁 치면서요. 그런 경우 있거든요. 술 이제 안 먹고 집에 갔는데 이 양반이 바로 이 박이죠. 박으로 머리를 딱 치면서 애들을 어떻게 공부시킬 거냐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지켜야 될 그게 많기 때문에 상당히 괴롭지요. 그래서 상당히 고지식해요. 또 원리 원칙에 어긋난 짓은 절대 안 해요. 만약에 이렇게 해보자고요. 사회에서 무슨 청탁이 있죠? 이러한 기질이 강한 사람이 있다. 이분한테 무슨 청탁을 해야 된다. 간단해요. 가서 제가 볼 때 법으로 볼 때 공무원은 이런 일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당신은 이런 위치에 있는데 내가 볼 때 이거는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라고 정확히 문서를 대면 따지면은 가만히 있다가 이건 내가 해야 될 맞다 하고 해요. 청탁이 아니죠. 이쪽은요. 기분 좋으면 해주고 기분 나쁘면 안 해줘요. 원리 원칙에 이런 데 하면 안 되고요.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돼요. 허심탄회하게 말 다 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요. 그냥 도와주세요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와 예의 차이가 꽤 크죠. 저게 배합을 이루면 큰 차이가 있어요. 편관은 상당히 인상 한번 생각하세요. 인상을요. 검찰, 경찰, 다른 말로 조폭, 국회의원, 다 썼다가 괜히 이상해지는데, 하여튼, 여기 이렇게 좀 쫙 포함이 돼요. 정관 이러면 그냥 공무원에다가, 봉급생활자에다가, 그냥 뭐 무슨 판사 등등 이렇게 쭉 나간다 치자고요. 그럼 위아래와 큰 차이인데, 이 편자가 들어가면요, 편제든 편관이든, 융통성이 있어요, 사람이 소위. 근데 정자가 들어가면 소위 말해서 융통성이 아예 없다 하는 사람들이죠. 나쁘냐? 좋은 것도 많지요. 이러한 사람들을
배치시킬 때는요, 아주 중요한 부서에 딱 결정할 때 놔둬야 돼요. 그러니까 정해진 규칙대로는 돌아갈 수 있게요. 만약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면에다가 이분 시켰다 좀 답답하겠죠. 자기가 할 것만 정확히 한 것만 놔두는 게 낫고, 이분들한테 또 너무 중요한 거 맡기면 골치 아파져, 이게. 그래서 이게 각자 차이가 좀 많이 있죠. 근데 저기 있는 상관이 상할 상자인데, 상관이 견관하면 했을 때 이게 편관이 아니고 이 정관이에요. 상관이 정관을 깨트리면 아주 안 좋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과연 그렇냐? 요 기질은 그런 게 책에 많이 있어요. 왜 나오냐? 의미가 정관은 고지식이죠. 거기다가 남의 잘못된 일 잘 보이죠. 상관에서 반항적이죠. 그러니까 고지식하면서 할 말 다 하고 대드니까 당연히 위에서 잘라버리죠. 그럼 이 양반은 진급하기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거다가 편이 아니니까 융통성도 없고요. 하다못해 이러한 기질 같이 막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면 좀 화해를 될 텐데 화해도 안 하네요. 독설간에. 이러한 면이 있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이분이 내 사주에 이게 있어서 나쁘다더라 할 경우에 하나만 고치면 돼요. 아, 말 조심하자 하나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거 좀 기르자, 이렇게 살아가면 좀 바뀌죠. 근데 사주를 볼 때요, 풀어놓고서 요게 있고 이게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디 근무해도 3년 이상 하기 힘들다. 그 다음에 어디 관직에 시험에 붙고도 오래 하기 힘들다 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면요, 책에 그랬었어요. 이렇게 말할 뿐이지 사실은 그 이유는 몰라요.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도 책에 이렇게 나왔다. 상관이 경관하면 나쁘다 했으니 나쁘다. 그러니까 관을 깨트리니까 벼슬을 못한다. 그러니 나쁜 거다. 라고만 말하지. 왜 이렇습니까? 아니면 책에 나왔는데요. 이러면 사주 명리학이 아니고 사주 명리 기능학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 차이 때문에 이런 거예요. 편재, 정재 얘기가 이제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 강의에 간단히 했는데요. 정편재가 혼잡하면, 자, 정편재죠. 정재와 편재가 혼잡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자인 경우에는 상당히 남녀 관계가 문란하고 결혼도 많이 한 팔자에 방탕하다라고 말을 했다 치자고요. 책에. 그래서 반대로, 아니 그 책에 이게 나왔는데 이게 왜 이럴까요? 이러면 또 말을 못해요. 두 개 다가 재지요. 그럼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이 여자의 심리에 바르게 꼬박꼬박 적으면 살아가자. 남편이 벌어온 돈을 가지고 이러한 면 하나와, 두 번째, 진짜 큰 돈이 벌고 싶다. 이러한 면 하나,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중심이 없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갑자기 이 남자에 불만이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있게 되고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심리가 흔들리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기 주관이 좀 있어야죠. 주관을 가지고 하나도 지킨다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대부분 정편재가 있으면 문란하다. 대부분 일간이 약하면 그래요. 일간이 약한 나라는요, 종교도 많고요. 종교 많다는 뜻이요. 마음이 약하면 종교를 갖거든요. 그래서 마음 약한 나라에 종교가 참 많잖아요. 한국이 참 종교가 제일 많다더구만, 여기가. 그 식으로. 여자 사주 또 있어요. 뭐 정편관. 여자 사주에 정편관이 있으면 이렇다더라. 상당히 문란하고, 이게 또 관이니까 남편이 하나, 둘 되고 복잡해질 거다. 이러한 얘기들. 그래서 아예 남자 관계가 없거나 아니면 평생 혼자 살다가 나이 들어서 결혼한다. 이러한 얘기요. 여자는 제가 두 개 껴도 나쁘고 관이 두 개 껴도 나쁜 거예요, 무조건요.
남자는 정편제가 있으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아, 인기가 좋아서 애인이 많아지고, 이거 말이 되나요? 두 번째는, 여기 와서는요, 정편관이 남자가 있다 아니면요, 아, 정관과 편관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 못하고 직업 변동이 아주 많을 거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빼줘야 된다. 심지어는 정관이 있으면 이 정관을 합해버리는 거, 아니면 충에서 빼는 거, 이러면 문제 없을 거다라고 하지만 그거 아니죠. 이거 두 개 다가 있는 경우에는 심리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물론 합해서 빼주면 훨씬 더 낫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안 뺀다 하더라도 아, 내 마음에는 이렇게 산란한 기질과 이렇게 산란한 기질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 다음에 사주에 없다 하더라도 대운, 세운 보다 보면요. 그 대운 처음 4년, 6년 할 때요. 세운마다 멀쩡한 사주에 자기 사주는 지금 정관인데 갑자기 편관이 왔다. 마음의 갈등이 충분히 생겨요. 그러면 자기 사주 좋다고 탓할 거, 자랑할 거 없고요. 나쁘다고도 문제될 거 없어요. 살아가면서 이게 그때 심리 상태를 자기가 반영할 수 있는데 멀쩡히 가만히 있다가 나는 갑자기 이상하게 종교에 관심이 많다 하는 분도 운에서 많이 와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다음 강의할 때 제가 또 할 거지만은 무슨 정인성이라든가 편인성이 오게 되면 이상하게 종교에 또 관심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뭔가 책을 막 보고 싶다. 상관의 기질이 강해지면 또 그래요. 직장을 왠지 옮기거나 뭔가 하고 새로운 일 하고 싶다. 식신하고 상관이 오면 뭔가 좀 새롭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누가 그래요? 그 사람이 상관의 기질이 강할 때 뭘 한다길래 내가 친한 분이 해서 하지 마세요 했는데 그냥 했거든요. 결론이 망했어요. 망했는데 아니 그때 내가 하지 말랬잖으니까 자기는 대충 안 들었대요. 좀 자세히 좀 말해주지 왜 대충 얘기했네요. 그 내가 말해봤자 안 돼요. 그 해가 그 사주에 상관이 아주 강해질 때기 때문에 말해봤자 안 되니까 그냥 가만 놔둔 거지 이거. 대충 한마디만 해놓고. 그 식으로 우리가 자기가 사주에 나는 문제 없다. 봐도 정제 편제 없고 정관 편관이 혼잡 안 돼 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착각했다가는 안 되죠. 살아가는 게 요새는 거의 한 90년이에요. 대운이 10년마다 오는데 쫙 돌면요. 이런 마음도 생겼다가 이런 마음도 오고 사방 오게 되죠. 그러니까 에이 사주 저거는 어릴 때는 아예 안 믿어. 하다가 어느 순간 나이 들어서 저기 뭘까 하고 관심 갖기도 하고 반대로 어릴 때 종교생활 열심히 하다가 나이 들어서 에이 나 이거 안 믿어.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 40년 내내 돈 관계없다가 갑자기 돈에 관심이 돈 좀 벌어볼까 이런 분도 있고 평생 돈만 몇십 년 벌어오다가 아유 돈이 다 뭐냐 다 놔두고 나 인생 생각하란다 이런 분도 있고 이게 10년 운마다 계속 심리가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리가 바뀌다 보니까 이게 한 60세 되시면은 아 맞다 저 사람은 저런 좀 기질이 있고 어떻고 사주 공부 안 하고 관상 공부 안 하고도 이래 보면 맞아 쟤는 좀 저런 기질이 있어 하고 파악이 돼요. 젊은 사람들은 이거 안 따지겠죠. 근데 나이 드시면은 이래 보면 아 저 양반은 좀 저런 면이 좀 있지 하고 넘어가는 좀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사주를 보고 정편제 혼잡, 그다음에 정편관 여기 관사 혼잡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요 공부하시면서 힘들어져요. 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신갑병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편관이고 이거는 정관이다. 그럼 책에 나와 있어요. 관살 혼잡이 되어서 상당히 성공하기 힘들고 한 가지 일을 꾸준히 못하기 때문에 대성하기 힘들다. 그래서 예의를 빼주는 게 필요하다. 여기 병이 만약 있다 치면 아 병신이 뺐으니까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돼 있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맞느냐? 아니에요. 여기에 신이 있고 병이 없죠? 운에 가면요 묘하게 또 병 만나게 되고요. 또 지나가다 보면 묘하게 을 만나요. 그럼 병신 합수해서 빼기도 하고요.
반대로 을경합금에서 또 바뀌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게 요 사주 내자 가지고만 푸는 이런 식의 방법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단지 마음 심리 상태가 여기 바뀔 수 있거나 파악하시면 되게 쉽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 사주에는 분명히 문제 없는데 제가 왜 그랬을까가 거의 이런 케이스예요. 만약에 삼합이 왔다, 방합이 왔다 이러면요 또 아주 크게 바뀌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기질로서 계속 파악을 해야지만 나중에 격을 공부할 때 훨씬 쉬워져요. 하여튼 제가 여기서 오늘 이만큼만 또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